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 잠깐 보면 그 트럼프의 관세 부과 때문에 또 그거 우려, 또 파월 의장의 의회에서의 발언 등을 이제 시장이 소화하면서 결국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이제 관세 부과의 우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락 출발했던 시장인데 파월 의장이 그 통화정책 지연 언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 쉽게 못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혼조의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는 0.28% 오르는데 그쳤고 S&P 500은 0.03% 올랐으니까 뭐 보합이고 나스닥이 0.36%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약하게 0.17% 하락하는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기관이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 중간에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다가 매도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오히려 매수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오후 이제 장이 끝날 무렵 임박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그 상승했던 지수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100원 오른 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질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96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98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지수 2500을 다시 넘어서 2548.39포인트 어제보다 0.37%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경우도 약간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새 이제 계속 코스닥이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유지해 가고 있고 이제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개인들이 사는 것 때문에 지수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보였으면 전반적으로는 요새 그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개인 매수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1,54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2,2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745.1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보다 0.59%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오늘 이제 뭐 음봉 양봉은 갈렸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재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조정권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53원 30전. 어제보다 1원 가까이 올랐네요. 51원, 52원, 53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삼성전자 1065억, SK하이닉스 556억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우리 기관은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827억 팔고 SK하이닉스도 121억 팔았습니다. 연기금만 삼성전자 111억을 샀네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은 199억을 팔았고 기관이 107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기아 이 세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이 221억 팔고 기관이 6억 샀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적은 거죠. 셀트리온도 54억, 29억 다 팔았습니다. 양 주체가. 네이버는 외국인은 1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02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이 772억을 샀고
기관도 356억을 사서 양 주체가 모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17억씩 다 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6억 팔고 기관이 2억 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203억, 151억. 예. 알테오제는 외국인만 사고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여서 좀 상승 쪽에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한 의미가 나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그 창투사 벤처 캐피탈 이쪽이 올랐는데, 이건 뭐 이제 특수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메타가 퓨리오사 AI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AI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하기로 검토한다, 이러고 그 포브스지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 인수 논의는 이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퓨리오사 AI가 지금 한 1,700억 정도 벤처 자금을 조달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DSC 인베스터하고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데서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쪽이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오늘 이제 조선이 완전히 이제 불을 질렀는데, 조선 기자재 뭐 관련되는, 이거는 그 미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는데,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안보 동맹국에서 건조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존스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존스법은 미국 함정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 같은 데 인수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냥 동맹국에서 다 만든다, 이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 가격이, 건조 가격이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건 뭐 당연하죠. 중국의 통제를 받는 데서 미군 함정을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군함 건조 이런 데서 한국하고 일본뿐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우리 조선사들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해군성에서 상당히 많이 장관부터 이제 여러 사람 다녀갔고, 우리도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MRO 이거 라이선스도 획득하고 뭐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항공, 드론, 항공 부품, 이게 한꺼번에 뭉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것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이거는 미국 에너지청, EIA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미국 에너지청이 미국 전력 소비가 내년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가상화학 자산 뭐 등등해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고, 또 가정도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난해에 4,082 테라와트 C인데, 이게 올해는 4,179 테라와트, 내년은 4,239 테라와트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전선 전력 설비 이쪽도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수익이 맞춰주는 수익 기반을 갖고 있는 섹터, 이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을 거는 이제 그것뿐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확보되는, 뭐 지금 이제 관세 뭐 이런 거 우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그런 쪽이 오늘 이제 시장의 중심에 서서 움직인 날이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뭐
그럴 줄 알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방 통행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뭐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 뭐 EU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격앙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세를 물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보편적 관세에 앞서서 이제 이런 그 아이템별로 관세를 갖고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니네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보니까 그리고 니네는 무역 흑자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관세를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골자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재빠르게 이제 호주 총리 같은 사람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호주는 적자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일단 면책을 받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호주는 재빠르게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에 대해서 호주는 예외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거 보면 그 호주에서 철광석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계속하면 미국도 손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하게 그 시행되는 기간을 이렇게 한 달쯤 이렇게 뒤로 미루는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 이거는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니들이 필요하면 그럼 협상 카드를 한번 내놔봐라. 뭐 이런 거로도 볼 수 있죠. 그런 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계속해서 그 관세 부과에 관한 일방 통행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은 우리가 제일 큰일이죠. 우리가 제일 큰일인 게 여러분 아시지만 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의학 이거 말만 들어도 딱 느낌 오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그 먹여 살리는 수출의 대표 품목인 거잖아요. 그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세가 붙으면 이건 지금 우리 수출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치명타가. 그래서 지금은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얼마간의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말대로 그대로 되면 이건 진짜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치적인 혼돈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 라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또 이제 더 걱정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마침 이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수익 기반을 갖고 있거나 국제적인 경쟁력, 이 경쟁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항력이라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점을 갖춘 그래서 막바지까지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섹터가 시장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었고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중간중간에 주가에 붙이면 좀 뭐 있겠죠. 주가니까 맨날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있겠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면 이게 충분한 상승 그 사유가 된다. 충분한 상승의 이유가 있다라고 시장도 판단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 이게 조선은 이제 MRO도 있잖아요. 미국 함정의 그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뭐 그러니까 관리해주고 좀 고치고 오버홀은 전부 뜯어서 다시 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건조하는 것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거 우리 굉장히 그동안에 애를 써서 라이센스도 획득하고 그랬잖아요. 또 LNG 운반선 이건 미국이 LNG 이제 팔아야 되니까 유럽에 이제 그쪽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그런
존스법을 무력화하는 미군 함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다 하는 법안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우리가 열심히 울산에서 미국 군함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게 상당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와 함께 이제 방산 우리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방산도 우리가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술적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뭐 한 대에 몇 천억씩 하는 비행기를 파는 그 미국하고 경쟁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면 일반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무기 없이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그 75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지금 휴전국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쪽이 의외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1970년도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연습단, 예, 교탄 사격 이래가지고 총 많이 쏘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전투병과로 총을 엄청나게 거의 매일 쏘다시피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총알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정말인지 모르지만 그 상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거 안 쓰고 오래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는 겁니다. 예, 작동 잘 안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건 무지 많이 우리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쓰고 개조하고 포도 그렇고 이러면서 성능이 우리도 모르게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리시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전기 사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그러면 발전을 하면 이게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데까지. 그러면 송전의 전선 있죠. 그거 변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있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거기다 관세를 어떻게 한다 그래도 다 우리 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변압기 같은 거 관세 나눠내자는 얘기까지 그 업체 필드에서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뭐냐면 돈을 못 벌면, 그러니까 돈 벌거나 그런 그 섹터에 강점이 없으면 꿈이 아무리 야무져도 이렇게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난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섹터, 이런 이제 좀 비교적 강점이 있고 안정적이라는 섹터와 꿈의 섹터가 서로 들쭉날쭉하는 시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섹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꿈의 섹터도 갈 때는 화려하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꿈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섹터들, 주요 섹터들 정리해 주는 것 중에서 AI 관련된 꿈의 섹터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 꿈의 섹터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매원칙에 충실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패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짚어봐도, 그러니까 뭐 이것만 포트폴리오에 넣는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그게 더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이런 전통적으로 강한 경쟁력 있는 섹터, 또 꿈의 섹터를 잘 섞어서 구성해야 되고 각각의 운영만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